요새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압축하는 겁니다. 압축하는 거. 따라서 두 줄의 발제 내용을 압축을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시사에 숨겨진 예견된 실패입니다. 동의하세요. 그 다음에 부정했어야 되죠. 설계주의, 국가주의 함몰된 경제운영.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요. 딱 두 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 프롤로그인데요. 사실은 뭐 이제 좀 이사용으로 좀 정도껏 해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뭐냐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그렇다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노웨어를 지향할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데 글쎄요. 뭐 정권 교체가 건국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뭐냐면은 이 자체가 참 미안하지만은 철진한 좌파 설계주의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뭐 설계를 해서 질서를 만들 역량과 지력이 있습니까? 택도 없는 거죠. 한마디로 택도 없는 거죠. 택도 없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기대지 않고 뭘 하겠습니까? 그냥 파행이죠, 파행. 국가가 무슨 고용주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앰뷸런스 울리면서 무슨 돈 받습니까? 불 꺼지면서 돈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보면. 그리고 또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 왜 국민이 사실은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시장을 가리고 정부가 뭘 하겠어요. 2년을 버티다가 항복한 것이 바로 마이너스 0.3%의 역성장입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미안한 얘기지만은, 요새요, 눈에 안 띄는 건데, 최근 1, 2, 3, 4월 동안에 2조씩 민간 투자가들이 해외 주식을 샀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만 나가는 게 아니고 민간의 자본도 나가는 거예요. 기업 에서도스에 플러스 개인이 나갑니다. 따라서 물 빠진 백사장의 덩그러니 얹혀진 그런 빈대로서의 문재인 정부다라는 겁니다. 제일 아래 보세요. 제일 아래요. 두 페이지. 간단해요. 기업과 돈이 빠져나간 대한민국. 바닷물에 빠져 백사장의 덩그러니 주저앉은 배가 연상되는 문재인 2년이다. 제가 무슨 가정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요. 그리고 이걸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장면이죠. 체제 실험을 처음 했어요. 체제 실험을 한 결과 그의 미래에 있는 것이 솔루션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따라서 누가 승자입니까? 왜 승자가 패자인 척하고 말이죠. 패자가 승자이냐 그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게? 이건 아니죠. 지금 북한은 대한민국 50분의 1에 2%밖에 안 돼요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캐르버 선언이요. 이건 아닙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대통령 선서하고 나서 시작하는데 그 선서문에 국가를 보유하며 그게 아니고요. 헌법을 수호하며 그 다음에 국가 보유. 따라서 헌법은 생명줄입니다. 헌법 제4조 뭔지 아시죠? 보면요. 우리가 통일을 하되 뭡니까 지금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하겠다고 지금 명시되어 있어요. 이걸 갖다 왜 도대체 대통령이라고 까부십니까 도대체 이게. 캐르버 선언이 뭐예요? 북한하고 무조건 평화를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대통령으로서 말이죠. 이거는 안 해요. 이건 안 해요. 어떻게 보면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보수하고요. 적과 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무슨 평화입니까? 어떻게 평화예요? 어떻게 평화예요? 방법론을 얘기해야 되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캐르버 선언. 이거 이렇게 독단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아니죠, 보면요. 그러고요. 어떻게 민족끼리 합의를 해서 통일합니까? 이런 통일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통일은 뭐죠? 상대편을 끌어안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점잖게 표현하면 힘의 관계가 반영된 인위적인 정치 변동에 이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어디를 갖다가 합의에 의해서 통일하겠답니까? 이건 아니죠. 레이건의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11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참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적에 대한 순진한 포용 정책이나 희망적인 사고는 어리석은 짓이며 순국 선열의 희생을 배신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유를 탕진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체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럼 우리가 어떡합니까? 기본적으로 뭐죠? 그야말로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통일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걸 갖다 안 하고 미안하지만은 전쟁과 평화가 아니죠. 그건 바꿔 말하면 뭐죠? 전쟁과 항복의 이른이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체제 전쟁으로서 승리의 과실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면서 어떻게 경제를 꾸려가겠습니까? 한 해 보면 열흘까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어떤
기둥을 보면 바로 우리는 경제를 포기한 거죠. 뭘 포기했죠? 그 이전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포기하고 나서 어떻게 경제를 운영하겠습니까?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은 마이너스 0.3%의 역성장입니다. 두 번째 11페이지인데 많이들 그걸 간과하세요. 미안하지만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한국의 반시장 정책과 그 결과로서 2018년 바로 직전이죠. 한미 경제 성장률이 역전됐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12배 반이 커요. 우리가 지금 8%밖에 안 돼, 미국 GDP에. 그런 나라가 2.9%고요. 우리 2.7%에 보면요. 그러고 여기 보시면요. 천연서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OECD, 죄송합니다. 세계 성장률 평균보다 1%를 성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성장 구조가 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성하지 못하고 지금도 뭐 민봉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미국의 어떤 그 성장이 왜 우리를 앞질러나를 깊이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요. 어디에 있습니까? 뿌리가 2017년에 두 나라 동시에 출발했어요. 하나는 증세와 하나는 감세를 갔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증세와 감세. 생각해보세요. 소득 주도 성장은 대외 주머니 두둑하게 해주고 그것이 밑바탕에 대해서 경제를 돌리겠다는 건데 그런 나라가 증세를 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정책은 논리가 정해야 되는 거죠. 인기적으로 뭐야? 증세를 해서 퍼주겠다. 또 한편 보면 소득 주도 성장 이게 연결됩니까? 감세 기조 하에서의 소득 주도 성장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요. 12페이지에 소득 주도 성장을 비틀 거예요. 제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변형, 회절, 불절입니다. 원래는 웨이지 레드 크로스가 족보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뭡니까? 자영업자를 생각해갖고 회절한 거죠. 절충한 거죠. 변형한 거죠. 뭡니까? 소득 주도 성장. 세상에 말이죠. 원리들을 가지고 항상 실패하게 돼 있어요. 족보가 없는 사생활을 가지고 무슨 정책을 합니까? 러브 차이드 갖고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더패러시인데 그걸 모르고 모든 것에 플랫폼이 된 거예요. 따라서 플랫폼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정부의 2년간의 정책은 전부 다 그렇죠. 사상 누각이 된 겁니다. 이거를 보셔야 돼요.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목을 맨 것은 운명적입니다. 시장 경제 질서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요. 천착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무조건 부정합니다. 양극화. 그 양극화입니까? 소득 분배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죠. 락스 효과가 없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국가 개입하는 것은 국가를 전제하고 전능합니까? 그게 아니죠. 소득 주도 성장은요, 분배를 통해서 성장을 이끌겠다는 건 뭐죠? 이거는 뒤집은 거예요. 발전기가 모터를 돌리고 모터 발전기 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땀 흘리지 않고 어떻게 성장이 됩니까? 분배를 통해서 성장을 이끈다는 것 자체는 무지무지하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생활로서 족보도 없는 것이 인기를 끌어야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인기의 영업을 겁니다. 괴벨스가 얘기하듯이. 뒷속말이 뭡니까? 성장이 먼저 분배가 아니라 분배를 통해서 성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뭐를 부담 가야 됩니까? 분배할 그 무엇을 누가 만드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못 하잖아요. 분배할 그 무엇을 누가 만드는가? 하늘에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뭐 지에 숨겨놨습니까? 그동안 뭔가 줄 걸 안 주고 숨겨놨습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억식이 아니에요. 사회주의가 실패했죠. 능력에 따라서 일한 거 가지고 그에 따라 분배를 못 맞추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분배 통해서 성장 안 되면서요. 그러면은 분배를 통해서 성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기회에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분배 요구량을 못 맞추면은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는 거죠.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소득은 결과적으로 파생되는 거지. 이것이 어떻게 엔진을 돌리는 그런 이노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분배를 통해 생산한 것으로 성장에 필요한 분배를 맞추지 못하는 사회를 실험하고 사실은 닮은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마차로 말을 끌게 하는 거다. 이런 일을 수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의 복수를 부른 급격한 최진봉 인상인데요. 그 그림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그림 아마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교과서에도 수록될 겁니다. 이게 보세요 보면 2018년 1월에 소위 말해서 최진봉이 7월 3분 올랐죠. 그러고 나서 8개월 있다 보니까 3,000명으로 줄었어요. 전년 동월 대비.
이 그림이 바로 통계청장 갈아치운 그림입니다. 통계청장을. 통계를 갖다 무슨 조작한 것도 아닌데 왜 통계청장 실무자료에다 갈아치웁니까? 비가 나온다고 기상청에 해볼 겁니까? 이런 유치한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 말이 됩니까? 그 안에 그림 보세요. 고용률이 떨어져요. 생산인구 감소한다면서요. 그럼 고용률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보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이 복수를 부른 겁니다. 왜 시장이 복수를 불렀습니까? 이체 받지 않는 얘기 하다 보니까 시장이 반응하지 않은 것. 시장만큼 비격적으로 이제 매정한 게 어딨습니까? 거기는 그게 쌀쌀한 데죠. 따라서 논리적으로 불러가야 되는 거고, 인간이 본성이 충실한 어떤 정책이 아니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재정 중독에 빠진 언론들. 미안하지만 재정 중독은요, 이거는 개인이에요. 알코올 중독, 병사할 수 있죠. 니코틴 중독, 의지로 끊을 수 있죠. 하지만 국가가 재정 중독에 빠지면 누구도 행동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비겁한 겁니까? 뭡니까? 왜 미래 세대의 좌우를 미리 끌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은? 그렇다고 우리가 뭡니까? 그야말로 여터서 자식 세대를 갖다 고통해야 되는 것이 국가가 이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미래 세대의 좌우를 미리 끌었습니까? 그 증거가 뭐죠? 경상 성장률만큼 예상 성장하세요. 여기 보면 그림사에 2016, 17을 모범적으로 했어요. 하지만 2018, 19 들어오고 나서 폭발적으로 특히 2019년도에는 9.7% 올렸습니다. 성장을. 그것도 모자라서 적자 부채를 갖다 발행하면서까지도 예산을 더 팽창시킨 거죠. 이게 빨리 모릅니다. 내년에 심을 어떤 벽실을 미리 넣으면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죠. 따라서 욜로는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기업이 이윤을 못 내는 거하고 정부가 재산, 그 다음에 이런 예산을 낭비하는 건 똑같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 기업은 적응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적적으로 민간 경제에 피해를 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욜로입니다. 이 오늘 일본은 한 번만 살지 내가 두 번 찍거나야 오늘 이거 내가 뭐 무슨 관계 있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시선이 짧아서 되겠습니까? 5천만이 탄 대한민국 호박인데 갈았는데 그들은 어떤 책임을 갖다 줘야 됩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미래가 어두운데 정책 조정 능력이 없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이걸 죽어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죽어도 안 하는 거. 훈남기 그분이 참 답답한 게 이 소득 주도 성장을 갖다가 감싸고 이걸 갖다 응원하는데 너무 구구절절 틀린 말만 골라더라. 이런 얘기도 해요.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관계가 있죠. 관계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 이겁니다. 확실히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바꾸려면 뭐냐면 과거의 관행을 이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 잠깐 읽으면 기본적으로 자영업 비서관은 실패했습니다. 자영업 비서관이 없었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혼란에 빠졌습니까? 똑같이 뭘 합니까? 5월 2일 날죠. 청년 비서관을 신설하게 돼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보면. 청년 비서관이 없어갖고 청년들 눈 풀렸습니까? 이런 정치공학적 사고기 때문에 악질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요. 에필로그로 가겠습니다. 국가 3대 구성 요소 뭐라고 그러죠? 국민, 영토, 주권. 이건 너무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는 혼이 없어요. 그럼 혼이 뭡니까? 우리가 견지하는 어떤 이데올로지와 밸류가 뭔가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인데 이거를 포기한다니까 이게 국가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존 럭키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치열한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죠? 사회계약의 일부로서 저항권을 갖다가 이걸 인정한 분이에요. 개인의 모든 권한을 갖다가 위임을 했어요. 하지만 일본은 위임하는데 자기가 동의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어요. 뭐냐면은 필요하면은 국민 정확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대해서 확고한 지킬 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국민 정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유치하게 광장민주주의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다. 존 록에 따라서 국민저항은 사회계약의 일부라는 인류 문명에서 나오는 그 명제한 구절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2018년 우리가 3050에 안착했습니다. 이걸 표면을 했어요. 1년. 2018년도에 뭐라고 그랬죠?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화된 나라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반시장, 반기업의 기대, 이 경합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국가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오만을 버리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3050 세대에서 탈락하는 길을 연 문재인 정부가 되는 겁니다.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면 부모 세대보다 못 살아. 첫 자식 세대로의 문을 활짝 연 치욕에 무능에 비겁한 정부로 기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전 러피스의 통치력 투 트레티스 오브 가버먼트에 나오는데요. 사회 대의 일부로서 그런 국민 저항권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 정권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날 이것이 제가 패러디 소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뭐죠? 우리입니다. 우리의 배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명심하시고 이 정권은 과거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전향적으로 시장경제 질서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폄훼하지 마세요. 시장경제 질서가 알려간 그런 지나간 그런 설계주에서 하루빨리 나오시다. 그래서 제가 딱 두 마디 취임사에 숨겨진 실패, 그렇죠? 예견된 실패, 설계주의와 국가주의 한 모든 경쟁 여기서 벗어나야 그나마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15분 됐습니다. 30분 됐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